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입니다.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버스 타는데 공짜로 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버스 카드, 공짜로 타는 버스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타게 되면은 매 분기마다 통장으로 버스 탄 돈 만침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어떤 데는 농협에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노인들을 위해서 버스 무료 승차 제도라고 해서 버스 카드를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발급받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버스 탄 돈을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화폐라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양주도 있고, 성남시도 있고, 포천시도 있고, 경기도도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근데 지역 화폐를 시행합니다. 남양주시 같은데, 아니면 성남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화폐를 또 발행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카드를 발행을 하면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이제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보너스. 그러니까 지역 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만일에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만 원을 더 보너스로 줍니다. 그래서 11만 원.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또 할인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익입니다. 요즘에 고물가 시대에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무료 버스 카드, 그다음에 지역 화폐 카드 이런 걸 발행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요즘 고물가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버스를 이러 타다 보면은 만 65세 이상 되는 무료 버스 카드를 딱 대는 걸 다 봅니다. 봐요.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에도 많이 봅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지역 화폐를 갖다 하면은 충전할 때도 10%를 더 돈을 주지만은 또 사용할 때도 10%를 또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 65세 되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기후 동행 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인 제도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보기는 우스운 같지만은 상당히 절약도 되고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은 요즘에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시장 가면은 뭐 과일도 많고 채소도 많고 뭐도 많아서 그 구매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가면 많이 사게 돼요, 원래. 그런데 가면은 보는 게 많아가지고, 아, 이것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겠다. 저것도 이제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집에 갔다가, 제때 먹지 못하고 상하고, 좀 어떤 거는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사서 먹어야 돼요. 많이 사오면은 아무래도 그래요. 시장이 가까우면은 오늘 저녁에 뭐 돼지고기 그 두루치기 해 먹는다 그러면 돼지고기 사서 싹 먹고 그래야지. 한 일주일치 왕창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다 하면은 거기에 뭐 밖에서 또 친구들 만나서 외식하고 뭐 하고 또 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하고 버리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저도 그 전에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그 전에 2023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에 그 민통선에서 그 사고를 판다고 해서 그 우체국 쇼핑에서 이제 그 사고를 사서 냉장고에다 그득하게 넣어놨는데 거의 어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샀는데 어제 먹었으니까. 그렇게 처박아 놓고 오래 있다가 먹으면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무리 냉장고가 영하 20도에다가 넣어 놓는다 해도.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림을 해보니까, 뭐 사올 같은 거 많이 사놓으면은 제때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가서 조금 사가지고 와서 끓여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를 한 100통 정도 사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삶아가지고 3개씩 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그득하게 넣어놓고 먹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많이 거기다가 집어넣어놔도 금방 먹게 돼요. 쉽거든요. 그 뭐 3개를 꺼내가지고 그냥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0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3개만 먹으면은 한 번 식사로는 딱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의 그 7월 달에 해놨는데 지금 거의 다 먹고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밥하기 싫으면은 그걸 꺼내서 이제 해서 먹고 라면을 먹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요. 그런 것은 이제 한꺼번에 사가지고 해놔도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져요. 그런 거 말고는 시장 가서 뭐 채소 뭐 사가지고 그거 가면 또 배가 고플 때 가면은 더 많이 사게 됩니다. 시장에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은 배가 고프면은 더 많은 거 사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득하게 넣어놓고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저는 그래서 그 밀폐 용기를 아주 많이 샀습니다. 밀폐 용기도 옛날에 그 무공예 플라스틱 있잖아요. 아기들 젖병. 아기들 키울 때 아기들 젖병을 만드는 플라스틱 재료 비쌉니다. 그 재료를 이제 밀폐 용기를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합니다. 그 양파 보관하는 용기가 또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조건 밀폐 용기라고 그러면은 아무 걸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용도가 다 틀립니다. 채소 밀폐 용기, 양파 밀폐 용기,
또 마늘 밀폐용기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양파 밀폐용기는 제가 한 개 사는데 3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3개월, 6개월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파를 사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여기 집어넣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쌩쌩해요. 그런데 그놈들이 거기에다 집어넣어 놨더니까 뿌리가 나고 그 싹이 났더라고요. 그걸 이제 양파 같은 걸 그냥 냉장고 속에다가 밀폐용기 아무 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게 상합니다, 금방. 그런데 그 양파 전용 밀폐용기라고 별도로 팝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걸 사면은 밑에 물이 빠지는 그 채반 있잖아요. 물이 빠지는 채반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파를 손질하지 말고 그냥 사온 그대로 껍데기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걸 껍질 벗기고 뭐 하고 하면은 그게 그 밀폐용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금방 상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모양 그대로 뽑아온 것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놈들이 거기에서 큽니다. 커요. 3개월 됐는데도 지금에 어제 먹어봤는데 쌩쌩합니다. 뿌리가 나고 싹이 좀 마침 올라왔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밀폐용기 아무 데도 넣어놓고 밀폐용기 없을 때는 그냥 냉장고 그 밑에다가 넣어놨더니까 한 열흘만 지나면 찔컹한 게 미끈미끈한 게 상해 있더라고요. 그걸 금방 버립니다. 돈 아깝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그 제때 못 먹으면 결국은 상해 빠진 걸 먹게 되고 돈만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밀폐용기를 산 겁니다. 3개월, 6개월 보관해도 까뜩없다. 실제로 해봤습니다. 돼요. 이제 양파 전용 밀폐용기인데 밑에는 물이 빠지는 채반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딱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꽤 큽니다. 한 양파가 한 10개 이상 들어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밀폐용기 하나가 3만 원입니다. 비싸더라고요. 한 개 사가지고 이게 제대로 3개월, 6개월 그 양파를 넣어놔도 까뜩없다. 그래서 선전하기 때문에 한 개는 사가지고 우선 먼저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6개월 가도 까뜩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샀죠. 그 다음에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그냥 깐 마늘을 사면은 얼마 못 갑니다. 완전히 그냥 밭에서 그 마늘을 그냥 통마늘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요 베란다라든가 바로 옆에다가 그냥 그 양파 마늘 망에다가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한 달만 가면은 그 마늘이 다 어디 갔는지 바싹 그 마늘 통이 없었어요. 빈 껍데기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살림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마늘을 사가지고 완전히 마늘을 다 벗기지 말고 육종 마늘이라고 그러면은 육종 마늘만 이렇게 이제 껍데기 채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밀폐용기다가 그 치킨 종이 있잖아요. 그거 한 층씩 깔면서 이렇게 밀폐용기에다가 보관하게 돼요. 그러면 6개월 가도 가득 없습니다. 가득 없어요. 그래서 그 마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관해서 먹으면은 6개월, 1년 가도 가득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치킨 휴지 있잖아요. 그 밀폐용기에다가
치킨 휴지를 밑에 한번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육종 마늘을 다 껍데기 빼기지 말고 육종 마늘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또 깔고 그 위에다가 치킨 휴지를 깔고 또 깔고 해가지고 밀폐용기에다가 딱 해놓으면은 6개월 가도 까딱 없어요. 나도 마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깐 마늘을 사와가지고 밀폐 용기에 넣어놓으면은 찌찌하고 금방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늘을 먹으려면 자주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깐 마늘, 다진 마늘은 더 빨리 상합니다. 다진 마늘은 더 빨리 상하고 또 깐 마늘은 조금 덜 상하고 완전히 통마늘은 오래 갑니다. 통마늘도 그냥 그 육종 마늘이라 그러면 6개 그것만 분리를 해가지고 껍데기는 뺏기지 말고 껍데기 그대로 붙은 상태로 이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놔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해봤습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철에 나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호박도 큰 호박 아니고 조그마한 단 호박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한 5kg 정도 삽니다.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거는 냉장고에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밥을 할 때 주먹만 하잖아요. 그걸 이제 밥을 할 때 그걸 싹 집어넣고 밥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확 나는 게 좋습니다. 감자, 고구마는 이제 밀폐용기가 별도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박을 보관하는 밀폐용기를 이용하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이 밀폐용기 살 때 보면은 수박 보관 밀폐용기라고 치면 나와요. 6리터짜리 있고 8리터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자, 고구마를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거기에가 밑에 물이 빠지는 채반도 있어요. 양파 말고 이제 긴 파, 쪽파 이런 거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 젖병용으로 찌닥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2개 속에서 사가지고 그것도 밑에 물이 빠지는 채반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파를 물에다 씻어가지고 완전히 먹게 해가지고 그 보관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밭에서 채취한 그대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보관해서 먹습니다. 파 같은 것도 몰라고 그냥 갖다가 냉장실에다가 밑에에다가 처박아 놓으니까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폐용기 산 것만 해도 몇십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꽉 찼습니다. 아주. 그렇게 해놓으면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또 신선하고 또 상하고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약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쌀도 여러분들이 쌀 뒤지에다가 갖다가 집어쳐 놓고 먹으면 되겠지. 겨울 같은 데는 되겠지만은 쌀도 쌀 냉장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인데 저는 쌀 냉장고를 샀어요. 쌀도 여름에 벌레 안 나더라도 쌀이 좀 상하면은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쌀 냉장고도 사고 그 다음에 잡곡통을 또 샀습니다. 잡곡통을 사가지고 거기는 많이 넣지 않으니까 별도로 쌀 냉장고에 같이 넣어놔도 되지만은 그거 이제 잡곡을 넣어두는 쌀통이 있습니다. 크잖아요. 냉장고에 싹싹 들어가는 데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정년퇴직을 했지만은 이제는 살림꾼이 다 돼가지고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집에 전등이 나가면은 깜빡깜빡 하면은 전등 하나 가라. 그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강 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형광등도 오래 쓰면은 안전기가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기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안전기 4,000원짜리가 형광등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 안전기가. 그걸 사가지고 연결하면 돼요. 저도 형광등 알이야 뭐 거기에 나가면은 그냥 끼면 되지만은 안전기까지 저는 다 교체를 했어요. 보통 형광등 알이 고장 나면 형광등 빼내고 그냥 교체를 하면 되는데, 형광등 알을 교체했는데도 계속 깜빡거린다 그러면 그 형광등 안전기가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기는 교체를 잘 못해 가지고 저 형광등 그 사각등까지 다 갈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째로 다 전부 다 빼내고 시장 가서 새로 사서 사갓을 새로 사가지고 달잖아요. 그럼 돈이 엄청 들죠. 안전기 4,000원이면 사는데 왜서 그 통째로 사나요? 안 되지요. 그렇게 한번 갈아놓으면 한 8년 갑니다. 저도 그 안전기를 갈고 얼마나 가나 해서 써봤는데 한 8년 가요. 안전기기까지 다 갑니다. 저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은 그 눈썰미가 있으면 쉽게 합니다. 그거 보고 하면은. 그래서 집에 이제 그 전기 고장 난 것도 제가 완전히 다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구도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가구도 여러분들이 뭐 소파 이런 게 고장 나면 아이고 오래 썼더니까 완전히 이게 주저앉고 빵꾸 나가지고 완전히 꺼져 버렸네. 예, 하나 사. 그래가지고 교체하잖아요. 몇백만 원씩. 저는 그 10만 원에 12만 원에 완전히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파 같은 것도 소파도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소파도 그 소파 기본 그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소파 같은 경우에는 편백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소파도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나무라든가 고무나무 이런 걸로 완전히 못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짜맞춤식으로 만든 그 소파들을 또 많이 팝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파 원래 기본 틀은 좋잖아요. 편백나무 그 소파를 사게 되면은 그 나무만 사도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쿠션만 사서 연결하면은 깨끗합니다. 100년, 1000년도 써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파를 사실 때 보통 이제 완전히 천으로 된 거 아니면은 소파 틀이 오래 쓸 것이 안 되고 그것도 뭐 별로고 보기만 좋고 그것도 몇 년 안 쓰면 완전히 주저앉고 완전히 나사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를 갈게 되면 비쌉니다. 비싸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백나무는 아니고 원래 제가 2009년도에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소파를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로 이제 그 소파 기본 틀로 딱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펀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딱딱딱 끼워놨더라고요. 뒤에 등받이도. 그것만 이제 싹 빼서 갈았습니다. 그것만 팔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왼자자라고 있습니다. 좌방석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그게 동서가구에서 제가 11만 원,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게 1m 정도 됩니다. 1m에 한 80, 90. 가로가 1m, 그 다음에 세로가 한 80, 90. 높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게 단단하죠. 그걸 이제 사서 거기다가 딱 넣으면은 딱 맞아요. 그 치수를 대가지고 그걸 두 개만 사면은 딱 좋습니다. 2개나 3개를 딱 들어가요. 그리고 껍데기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소파 커버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걸 소파 껍데기를 하나 사가지고 딱딱딱딱 끼워서 딱 넣으면은 새 거예요. 원래 대개 보면은 그 소파 같은데 앉는 그 방석이 쿠션이 이제 망가지고 주저앉잖아요. 스펀지 뭐 아니면은 뭐 스프링이든 그것만 하면 돼요. 등받이는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잘 망가지지 않아요.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그 송월 타월 같은 게 대형 타월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몇 개 사가지고 등받이에다가 카바를 딱 씌워 놓으면은 때가 타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몇만 원 주고 깨끗이 이거 정리했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 전보다 더 쿠션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기,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살림하는 그 밀폐용기, 그건 살림하는 거 다 제가 다 해요. 집에 그 전기 고장 나면 제가 다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소소한 건 다 합니다. 집에서 쓰는 그 도구가 꽤 많아요. 사다 보니 타가총도 사고, 저도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도 저거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 후드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스레인지 후드 제가 전부 다 갈았습니다. 돈 몇 푼 안 들어요. 제가 하트 그 가스레인지를 12만 원 주고 제가 갈았어요. 호스까지. 쉽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 후드도 갈고. 대개 보면은 이제 그 가스레인지 살 때는 그 치수가 안 맞으면은 그 가스레인지 그 인조 대리석이든 천연 대리석은 거기를 파야 됩니다. 그 상판 사이즈를 이제 판다고 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구를 샀어요. 손으로 이제 끊는 도구를 사가지고 전부 다 끊어냈습니다. 한 1cm, 4cm 늘리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보양 처리를 해가지고 밑에 지저분한 게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도 제가 전부 다 갈고, 후드도 전부 다 갈고, 소파도 전부 다 갈고, 전기도 다 갈고, 그 화장실 변기 고장 나면은 제가 다 하고,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걸 일일이 사람한테 불러서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말도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까지 제가 사람을 불러서 다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1,000만 원 이상 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웬간한 거는 제가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후드가 고장나시면은 저를 불러도 제가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해보니 재미나더라고요. 보니까. 해보니까 재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스레인지를 교환할 때 인덕션을 연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연결할 것인가. 인덕션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인덕션 한 반절,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반절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대로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인덕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가스레인지에다가 딱 위에 스테인리스를 갖다가 딱 덮어주는 게 있어요. 한 7cm짜리. 그걸 갖다가 딱 덮어주고는 그 위에다가 가스레인지를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을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쓰면 돼요. 그 코드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쓰려면 쓰고, 그 다음에 인덕션 쓰려면 쓰고, 하이라이트 쓰려면 쓰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이제 3구짜리라고 그러면은 한 반절만 딱 덮어주는 그 스테인리스 그걸 팔아요. 그거 덮어서 거기에다가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놓고 쓰면 되고, 가스레인지 수급 보면 오른쪽에 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결을 다 하고 도시가스 사람한테 제가 연결하는데 가스가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연락하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체크를 해주면 아유 제대로 하셨네요. 그렇게 갔어요. 연결해 달라고 해주면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고 준비를 하면은 연결만 해주는데 돈 몇 푼 안 들어요. 만 몇천 원만, 한 7천, 8천 원, 한 7, 8천 원만 주면은 연결을 해줍니다. 가스 공사에서 하기 힘들면은. 그런데 이제 그 가스 렌지를 샀는데, 인조 대리석이나 천연 대리석 거기에 이제 가스 렌지를 드러내면은 거기가 완전히 구멍이 났잖아요. 그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그걸 다시 또 톱으로 이제 베어서 그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딱 놓으면은 딱 맞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거는 그 도시가스 회사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맡겨야 돼요. 그거 하는데도 꽤 비쌉니다. 최소한 한 12만 원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공구를 5만 8천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거는 깨끗하게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해놓고도 참 김기동이가 머리가 지독하게 좋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타고난 놈이구나. 뭐 못하는 게 없는구나. 전기 안전기도 갈고 가스레인지도 갈고 후드도 갈고 뭐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집수리 센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는 건 다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미용사, 이용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머리도 집에서 다 깎아요. 이것도 지금 집에서 다 머리 깎았습니다. 아니 저 정년퇴직하고 한 번도 못 보는데 먼 돈으로 이발소 가서 컷하는 데만 15,000원이라고 미스고 이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 삭발 컷하는데 15,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집에서 바리깡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깎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용사, 미용사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웬간한 머리는 다 깎습니다. 여자나 남자 머리나. 시험이다, 뭐 필기시험 이런 거 다 합격하고 다 실기도 배우고 그렇게 다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깊숙이.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 혼자 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뭐 휴대폰하고 컴퓨터 있고 해서 프로그램 깔고 이래서 연결만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지요. 간단히. 그렇지만은 깊숙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유튜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마이크 산 것도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몇 대가 있고 마이크 사고 믹서기 사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다고. 지금에는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이게 유튜브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단히 하려면은 뭐 쉽게 하지요. 하려면은 돈 몇 푼 안 들이고 그냥 휴대폰으로 갖다 찍고 그냥 휴대폰 그에 마이크는 하나 사고 프로그램 깔고 이래가지고 OBS 깔고 해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간단히 올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꽤 오래되고 수없는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 마이크 음질이라든가 모두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뭐 유튜브를 하는데 엄청나게 그 화질을 좋게 한다. 그래서 뭐 4K, 8K짜리를 올린다. 그리고 마이크도 엄청나게 좋은 거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화질로 올린다. 그렇게 하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가정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 수준에 맞춰서 잘 돌아가게 그렇게 이제 영상 제작을 해서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 고화질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려면은 그 용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의 뭐 5GB, 6GB 이렇게 이 대용량을 작성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시골이라든가 뭐 컴퓨터가 별로 좋지도 않고 뭐 386, 486 가지고 있는 그런 꽂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 가정은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도 뜨지를 않습니다. 컴퓨터가 꽂으니까 그 유튜브를 돌려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용량을 너무 낮게 해도 안 되지만은 그냥 보통 아주 꽂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잘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클릭했는데 여기만 들어가면 정말로 유튜브가 잘 돌아가고 버벅거리지 않고 정말로 음성도 깨끗이 나오고 좋아.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지. 뭐 고화질로 해가지고 뭐 얼굴이가 숨구멍까지 다 보이고 콧볼까지 다 보이고 민망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팔 때도 너무 좋은 것도 팔지도 않고 많이 널리 팔리는 거. 그러니까 보급형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 때도 널리 호환이 될 수 있는 보급형 유튜브를 만들어서 많이 영상을 올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화질이 좋은 게 문제 아니라 아니 386, 286 옛날 10년, 20년 꽂은 그런 컴퓨터에 있어도 클릭하면 잘 돌아간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지. 꽂은 그 유튜브를 갖다가 돌리려고 하면은 버벅거려서 돌아가지 않아요. 저도 여기에 보면은 지금 메모리 4GB 386짜리도 있습니다만 그 유튜브를 그걸 갖다가 보려고 그러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호환성이 좋고 보급성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돌아가고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지 화질만 좋고 용량이 많이 크면은 클수록 그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잘 돌아가질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좋은 컴퓨터만 가지고 있는 가정이 다 있겠어요? 없잖아요. 보급형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작성할 때는 그래야 돼요. 저도 수없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뭐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깨지고 그렇게 돼도 음질만 좋으면은 뭐 얼굴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만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음성만 깨끗이 잘 나와가지고 소리만 잘 들리면은 사람들이 잘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 그 영상을 어떤 것으로 올리냐, 보급성이, 보편성, 그러니까 보급성이 좋은, 호환성이 좋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버벅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 용량이 작아서 그 얼굴 화질은 좀 깨끗이 나오지 않더라도 음성이 깨끗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꽂은 컴퓨터든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보급형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야지만 시청자들이 많이 잘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들어가면은 랜선이고 무슨 선이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살 때도 보급형으로 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컴퓨터를 살 때도 보급형으로 사야 돼요. 보통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컴퓨터를 살 때는 400만 원, 1000만 원짜리 엄청나게 좋은 걸 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K, 8K짜리 최고 화질을 최고 용량으로 만들어서 올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 스트레오가 아니고 4.1, 7.1 요즘에 8.1까지 나오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올리면은 몇몇 사람이 보겠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보급형으로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작성하면은 그 사운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적당히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고용량도 아니고 보급형 영상이 됩니다. 그런 걸 올리게 되면은 잘 돌아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말고 이제 다른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려 가지고 이제 자기 컴퓨터가 아니고 그런 데서 빌려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고용량, 높은 용량으로 하지 말고 거기서 권장 사항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보급형 영상 설정 그 기준입니다. 그걸로 만들어서 올려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화질이 최고여야 돼. 음질이 최고여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아무리 좋은 음질, 화질을 갖다가 4K, 8K를 올린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집에, 우리나라 가정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 카드,
그다음에 내장 그래픽 카드, 사운드, 음악 내장 사운드 카드가 좋아야 좋아야 소리나 영상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사운드 카드는 꽂이고 그다음에 그 내장 사운드 카드도 꽂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해놔도 그 컴퓨터에서 그걸 전부 다 소화를 못 시키면 호환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음질이 깨끗하게 나올 수도 없지요. 그리고 화질도 깨끗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그 그래픽 카드, 그다음 내장 사운드 카드도 좋아야 뭐 1,000만 원짜리에서 만드는 그런 영상을 제대로 깨끗한 영상, 깨끗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아주 좋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놔도 가정에서 386, 486 컴퓨터 옛날 꽂은 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려고 한다. 그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래서 보급형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가장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부담 없이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데는 너무 버벅거리고 잘 뜨지 않아요. 어떤 데 들어가면은 조금만 눌러도 팍팍 뜹니다. 그렇게 쉽게 뜨고 그다음에 뭐 영상이 깨끗한 거는 뭐 미스 코리아 대회나 무슨 그런 사람들이나 볼 때 아주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음성만 웬간히 나오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참 정말로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도 여기 살지만은 유튜브를 하라고 해도 못해요. 컴맹이라서. 그리고 뭐 집에 안정기 가는 것도 못하고 재주가 없어서 나는 못한다 해서 사람을 부르고 쓰고 그래야 다 그렇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